특히 당뇨 환자, 당 농도를 떨어뜨려 준다. 이유는 키토산이 영양 성분들을 붙잡고 대장에 잘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대장 속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 중에 한 가지가 GLP-1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훨씬 더 분비가 잘 되어지도록 해준다. 자, 그 GLP-1이 분비가 잘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고요. 글루카곤 분비가 감소되어진 키토산을 먹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간다. 키토산 유아 및 초등생 먹어도 되는지 여부와 용량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 주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하루에 몇 알 먹고 언제 먹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영유아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영유아의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에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초등학생은 그렇게 섞어 먹어도 되고 알약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거 그렇게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 몇 개를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영유아한테 채소를 어느 정도 먹이는지 그 양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좀 애매하시죠? 하루에 영아의 경우에는 1.5g 정도,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3g 정도 먹으면 됩니다. 근데 어른, 유아, 초등학생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변비입니다. 키토산을 먹으면 수분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또는 몸에 소금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 또는 몸이 건조한 사람의 경우 이런 분들한테 변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소금과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서 키토산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키토산을 먹었는데 변비가 온다. 변비인가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당장 멈추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또 먹었는데 멈추었다가 먹었다가 멈추었다가 먹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먹어도 괜찮아진다. 언제 먹으면 좋은가?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식사하기 바로 직전에 비타민C 2000mg과 키토산 1g 정도 요 밸런스로 드시면 됩니다. 꼭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키토산을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같이 먹어 주어라. 키토산 밥 먹고 난 후 종합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같이는. 종합 영양제 안에는 다양한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류가 들어있고요. 키토산과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제는 키토산 먹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같이 먹지 않는 게 좋다. 닥탄스 키토산은 고분자인데 저분자가 좋은가 아닌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고분자는 분자량이 커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저분자는 분자가 굉장히 작아서 일부가 흡수되어진다. 일부가 우리 피 속으로 흡수되어진다. 흡수되어진 것이 면역 반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면역 부활 작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분자가 훨씬 더 장까지 다양한 물질들을 끌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분자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저분자 키토산의 경우에는 흡수도 잘 안 되는데 일부가 흡수되어지는 것이고요. 고분자 식이섬유질이 가지는 기능을 싹 다 없애놔 버린 거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돈 주고 사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혈당, 당뇨를 떨어뜨리는데 그러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키토산이 좋다. 키토산 올리고당이 좋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품들을 많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것도 일부 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하지만은 실제는 고분자가 하고 있다. 거꾸로 뒤집혀 있다. 고분자라서 혈당을 훨씬 더 조절을 잘하고요. 저분자는 식이섬유질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놔 버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골라서 드셔야 된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도 식전에 키토산 먹어도 되나요? 육류를 섭취를 하든 안 하든 식이섬유질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식이섬유질을 먹고 있다. 콩나물, 미역, 다시마, 양배추, 배추 이런 거.
채소류는요, 전부 식이섬유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씨를 보면 표면이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식이섬유질 셀룰로스로 코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씨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가 되어지지 않고 수박 씨가 그냥 변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식이섬유질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소화되지 않고요, 흡수되지 않고요, 배설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식물의 씨앗은 여기저기 동물의 몸속에서 변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식물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주 과학적인 자연 현상이다. 그래서 그러한 식이섬유질을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먹어주어야 되고, 먹으면 식이섬유질이 내 몸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다. 그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식이섬유질을 적게 드시는 분들, 특히 야식을 하시는 분들, 식이섬유질을 꼭 챙겨 드시면 훨씬 더 몸이 건강해진다. 잘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질은 정말 좋은 물질 중에 한 가지다. 특히 당뇨 환자, 당 농도를 떨어뜨려 준다. 이유는 키토산이 영양성분들을 붙잡고 대장에 잘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대장 속에서 분비가 되어지는 호르몬 중에 한 가지가 GLP-1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훨씬 더 분비가 잘 되어지도록 해준다.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자, 그 GLP-1이 분비가 잘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지고요. 글루카곤 분비가 감소되어진 키토산을 먹으면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 내려간다. 그 키토산은 흡수되는 키토산이 아니라 흡수되어지지 않는 키토산을 먹어야 GLP-1을 분비를 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어진다. 그래서 올리고당, 혈당을 내린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